소비자 물가가 급락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전년 대비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하락폭입니다. 1%포인트나 됩니다. 지금까지 떨어진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때 뭐 0.4%나 0.1% 많아도 말입니다. 0.7%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소비자 물가가 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였는데 3월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9.1%에 대비해 보면 4.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요 5.1%나 5.2%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올리는 거 끝났다.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이게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이제는 5월 3일 날 베이비 스텝 0.25% 올리는 게 다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게 다다. 그게 마지막 최종금리다. 안 올릴 수도 있다. 동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 1%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장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좋아지고 있다. 물가를 잡고 있다. 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5월 3일에 금리는 0.25%냐 동결이냐 이 두 가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보면 말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이 농산물 같은 거는 뺍니다. 또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도 뺍니다. 어뜸이 되는 물가들 뭐 공산품이라든가 등등 말입니다. 이 어뜸이 되는 물가를 보면 지금 3월이 5.6%예요.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죠. 지금 작년 9월에 6.6%가 최고치를 이루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가 올라갔는데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농산물이나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는 떨어뜨렸는데 반면에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이나 외식에 대한 것은 못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3월이잖아요. 작년 3월이 지금 보시면 6.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미 6.5%가 올랐는데 지금 다시 5.6%가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기저효과가 먹히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다시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월에도 금리가 동결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5월에 0.25%라는 베이비 스텝을 해서 기준금리가 5.25%가 됐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5.2%의 금리에 버티지 못한다가 답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답이라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있잖아요. 예,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이라면 이 중앙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여기가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나 하면요. 이들이 계속 쏟아내는 말 중에는 경기 침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연준의 의사록에도 보면 은행 위기가 결국은 올해 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를 나타낼 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현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 전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장은요. 예,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의 기조가 결국은 침체로 간다는 그런 기조가 돼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L자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L자형 침체가 깊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당연히 시장은요.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은 보실래요? 시장을 보면 진짜 요동입니다. 이게 장막판에 가서 그야말로 이거는 저는 폭락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 시작과 함께 쭉 올라갔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결국은 0.85%가 떨어졌거든요. 102.54가 빠져서 11,929.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느 정도 읽혀지시죠?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0.41% 떨어졌고요. 16.99가 빠져서 4,091.95로 마감을 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어떤 다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막판에 빠졌습니다. 0.11이 빠져서요. 38.29가 떨어졌고요. 33,646.5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처럼 말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우리 시장은 더 변동성이 심할 거고요. 게다가 4월 자체가 배당의 계절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급하게 나는 벼락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요 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이 딱 그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